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오늘은 뭐 아주 열띠네 열띠요. 나오신 분들이. 자, 백종원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백 기자님 아이템도 한번 해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대체육입니다. 가짜 고기. 가짜 고기. 가짜 고기. 가짜 고기. 고기가 아닌데 고기랑 똑같아. 그렇습니다. 어. 네, 한참 유행이었고 뭐 대체육이라고도 불렸던. 네, 요즘도 뭐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예전보다는 약간 시들해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배양육 뭐 이렇게 불리던 뭐 있었죠. 그런 회사들도. 최근에 이게 또 무슨 드라마도 나와가지고 요즘 또 관심 있다는데 자세히 좀 요즘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데이트 예, 해보겠습니다. 백종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체육 얘기. 예, 네.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는 OTT에 있는데 뭐 드라마 홍보는 아니고요. 예. 디즈니 플러스의 어떤 드라마 지배종이라는 드라마인데 지배종. 예, 배양육 산업을 배경으로 그 기업이 사회를 이제 완전히 배양육 산업으로 그 지휘권을 갖게 되는 예. 그런 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뭐 어떤 느와르 뭐 네, 그런 네. 드라마입니다. 예. 거기 배양육 장면이 나오는 걸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 들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예, 거기 오.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블러드 프리네. 예, 피를 흘리지 않는 고기 뭐 그렇게 해서 그 블러드풀이라는 기업이 생명공학 기업이 나오는데 아하. 예,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고 이런 게 드라마 소재로 쓰이는 만큼 뭐 가까운 미래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일단 대체 고기는 식물성 대체육과 여기 소개한 배양육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일단은 식물성 대체육이 더 가까이 와 있고 콩가루 갈아 만들어서 고기 맛 내는 가짜 고기. 예, 그렇습니다. 식물성 콩이 많이 쓰여 있는데요. 그게 식물성 대체육이고. 예, 그리고 지금 드라마 예를 든 거는 배양육인데 거기는 아직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테크 기업들이 초기 시장입니다. 아직. 배양육에는 고기 진짜 고기를 키워서 키우는 키워서 거지. 하는 죽이지 거죠. 않고 예. 죽이지 않고 세포를 키워서 예. 그래서 그런 하는 거다. 배양육 둘로 나뉘는데 예. 일단 지금 상용화 단계는 식물성 대체육 네.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알려진 거는 미국의 이제 식물성 대체육은 비욘드 미트가 있는데요. 비욘드 미트 여기 잠깐 슬라이드 보시면 뭐 이런 상표 본 것 같아라고 하실 텐데 예. 미국에서는 이제 5년째 지금 상장돼 있어서 엄청 유명하죠. 예, 뭐 식물성 대체육의 대장주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익도 3억 4천만 달러, 작년에 4,600억 원 정도 냈는데 물론 지금 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코로나 거치면서 이익 규모는 약간 줄었습니다. 1년 예. 전보다 18% 줄었는데요. 다만 미국 물가 때문에 대체육 시장이 약간 좀 가라앉았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대체육 시장이 계속 커갈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좀 계략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올해 40억 달러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 표인데 5조 4천억 규모인데 이거 들어오기 전에 2%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는 플랜트 베이스드 프로테인도 있고 소이 베이스드도 있는데 단백질 가루 시장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두가 대체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많아 보이는 그런 표긴 한데 그런 예.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추세를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성 대체육 분야 포함해서 단백질 분야 포함해서 세계 시장도 이렇게 하여튼 연 뭐 10% 이상 늘고 늘어날 있다. 거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알겠는데 뭐 고민은 뭘까요? 대체육 시장의 고민은 뭘까요? 예,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식물성 대체육이 이제 선택지 하나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 온라인 채널에서도 보면 식물성 대체육을 크게 뭐 일부러 찾지 않아도 꽤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시면 마트에 가서도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마트만 가면 저렇게 아예 대체육 따로 코너가 파는군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예. 예. 좀 큰 마트만 가도 대체육 코너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즉석밥 시장 규모가 연간 한 5,200억 원 정도로 보는데 예. 대체육 시장이 한 300억 원 정도 아직 많이 볼 것이거든요. 작긴 그래서 작네 아직은. 예, 아직은 작습니다. 그래서 즉석밥의 한 6% 정도가 대체육 시장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도 그래프 보여드렸다시피 예. 연 10% 정도는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크고 있네요. 작은 시장 치고는. 예, 예. 10% 는 아직은 뭐. 초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저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별론가 보다. 그러니까 맛이 아직까지는 비슷하긴 한데 음. 막 똑같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우리 그냥 관심 끊죠. 굳이 모든 시장에 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 맛없는데. 메이커별로도 맛도 좀 다르고 음. 약간 그런 것 같던데요. 살짝 그게 기술적인 아직 난제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예, 뭐 왜 만드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은 아 그래 그게 좀 궁금했어. 예. 그 완제품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 언더스탠딩에서 1년 전에 했을 때도 완제품을 바탕으로 설명하시는 걸 봤는데 예. 핵심을 요약하면 이 식물성 대체육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단백질에 콩 단백질에 물과 부재료를 넣어서 뜨거운 고온 고압을 가해서 구워내서 만듭니다. 구워서 만들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면 어? 원료는 이런 가루예요. 가루 그러면 그럼 콩 그냥 가루로 낸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단순한 가루는 아닙니다. 아. 분리대두 단백이라고 해서 콩에서 그 단백질만 추출해낸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물은 빼고요. 아 그래요? 예, 단백질만 뽑아낸 가루. 가루. 예,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가루. 아, 그냥 콩가루가 아니구나. 예, 그냥 그냥 콩가루가 콩가루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냥 가루로만 낸 콩을 전체를 가루로 낸 건 아니고 예. 단백질만 뽑아낸 이 가루. 어. 이것을 아이솔레이티드 소이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을 원료로 해서 어.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압출기라고 합니다. 그 압출기. 예, 지금 방향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원료를 넣어서 구워내는 건데 예. 다음 그림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렇게. 이게 압출기. 예, 압출기를 방식이에요. 이제 예. 그림으로 단순화해서 표현한 건데요. 음. 여기 보시면 이 위쪽에 콩가루, 분리대두 아까 단백, 전에 콩 단백을 그 단백질 넣고 가루. 물을 넣고 구워내는 겁니다. 고온 어. 고압을 가해가지고 스크류 같은 걸 돌려가지고 예. 구워내고 이 마지막 공정은 식히는 거예요. 쿨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 예,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예. 보면은 작은 것들도 있고 큰 것들도 있는데 위에는 치킨인가 보다. 치킨. 예. 그 영어로는 텍스처드 베지터블 프로틴이라고 해서 TBP라고 하는데 예. 다양한 형태의 그 단백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다음에 여기서 콩 특유의 비린내를 좀 제거하게 되면 예. 1차 가공은 끝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 여기 보면 좀 짜파게티에 들어가는 콩고기 같은 것도 그런 거 있고, 저 너겟 같은 류도 있고. 예, 조직결이 살아있는 이런 고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신데요. 우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고기 같죠. 예, 결도 아, 살아있고요. 저거 지금 구워낸 콩, 예. 아까 전 그 가루를 넣어서 예, 구워낸 거의 결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럼 아. 보면 좀 높은 수준의 고기는 아까 보여드린 그거고 예. 낮은 수준의 고기는 이런 건데 예. 이걸 저수분 단백질이라고 하고 이것을 고수분 단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식물성 대체육의 원료를 가공품 1차 가공품을 만들게 됩니다. 아, 콩가루를 뭉쳐서 압출을 하면 저런 조직이 예. 생기는군요. 압출을 하는데 압출하는 과정에 무슨 이렇게 저렇게 라인을 만드나 보다. 예. 결을 만드는 모양이네. 결을. 고기 그래서 같은 조직 어디는 결을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뭉쳐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헐렁한 데가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네. 식감. 그 식감을 결이 잘 살리려고. 살아있는 게 고수분 단백 그리고 좀 아. 저사양의 어떤 뭉쳐있는 형태 패티 같은 거는 저수분 단백인데 고수분이 그럼 비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이 잘 살아 있으니까 그럼 고기랑 식감이 비슷해진다. 예. 그 가격도 이 프로께서 조금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알아봤는데 저수분 조직 단백은 킬로그램당 한 10,000원대 초반. 예. 킬로그램당 10,000원. 예. 네. 그리고 고수분 조직 단백은 킬로그램당 한 15,000원 정도. 예.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뭐 도매 가격이겠죠. 그걸 예, 가져다가 도매 이제 가격입니다. 또 별도로 이제 예. 제품을 만들 테니까. 도매 가격으로 야.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걸 이렇게 가공을 잘하면 뭐 이런 돼지고기 같은 조직, 뭐 닭고기 같은 조직, 요 하얀 거, 이런 예. 건 닭고기 같은 조직.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피디님. 화면 좀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 색감도 다르고 조직도 좀 다르고 결도 좀 다른 다양한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1차 가공이고요. 1차 예. 가공된 상태를 대기업 계열 식품업체나 스타트업이 넘겨받아서 예. 양념을 하고 향을 더해서
우리가 찾는 이제 아까 마트에서 보는 아니면 쿠팡에서 보는 그런 그 완성된 형태의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겁니다. 저게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예, 뭐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물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 저수분은 뭐 한 30, 고수분은 한 50까지 물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 그리고 콩단백을 어느 나라 거에 어떤 콩단백을 쓸 것인가. 그리고 압력과 열을 뭐 어느 정도 더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른 결도 다르고 조직감도 다르고 이런 그 식물성 대체육이 야. 다 각각 나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걸 구워내는 기술, 배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좀 고급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야,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지. 완전 요리네, 완전 요리야. 좀 더 세게 한번 눌러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질기네, 뭐 조금 약하게 할까, 뭐 이렇게.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조직 결이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예. 그 수직 방향으로는 약간 이렇게 쫀쫀해야 되잖아요. 예. 결로는 잘 찢어지고 고기처럼 장조림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그렇지. 한쪽 방향으로는 잘 찢어지고. 장조림 생각하시면 찢어지는 건 이렇게 살 찢어지면서 수직 방향으로 누를 때는 이렇게 단단하고 그래야 이제 고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만드는 게 다 업체들별로 경쟁이고 노하우고 그런 결을 살려줘야 된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콩 단백질 중에 대표적인 게 글라이신이라는 단백질인데 그런 단백질의 함량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예. 그 결의 수직 방향 탄력도는 높이고 결로는 잘 찢어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식물성 대체육 만드는 거의 어떤 노하우라고 합니다. 야, 그래요. 그렇게 저거는 근데 막 이리저리 조합을 실험해 보면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구워 보면 요거 맛없네. 이렇게 구워 보면 좀 더 고기가 너무 두부 같네. 뭐라든지.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아까 설명해드린 처음 원료 콩의 그 가루가 아니라 단순한 가루가 아니라 단백질만 단백질. 추출한 그 가루 예. 그 ISP를 만드는 게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못 만듭니까? 국산은 사실상 지금 없고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또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그런 현실이고 미국 캐나다 업체들이 아무래도 콩 주 산지잖아요. 예, 그래서 콩 가격 경쟁력이 싸겠죠. 있고 그리고 콩이 콩의 전체로 보면 단백질은 40%, 뭐 탄수화물은 뭐 35%, 예. 뭐 지방은 20% 이렇게 막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40% 가량에 차지하는 단백질만 이렇게 뽑아내는 기술도 미국, 캐나다, 뭐 중국 업체들이 훨씬 앞서 있다고 그래서 그 콩 단백 원료 자체가 지금 국산화는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미국산 그 가루로 수입해다가 예, 예.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예. 아. 그래서 우리나라 콩으로 좀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콩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기영 공주대 교수하고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진흥청 등이 우리 콩 미소라는 품종이 있대요. 예. 콩이 품종이 다양한데 미소라는 품종의 국산 콩을 써서 이런 분리대두 단백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콩으로도 이런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미소콩, 밀글루텐, 옥수수 전분을 5대 4대 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국산 원료로도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국산화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뭐 미국 거 사다 쓰면 안 됩니까? 미국 거 싸고 뭐 좋으면 네, 좀, 예. 좀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예. 일부 업체들도 뭐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는 콩을 자급률이 한 30% 정도 되는데 콩의 쓰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식물성 대체육 원료로 개발해 보자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시범 사업도 많이 벌였고 식물성 대체육 가공업체들 제가 접촉을 해봤는데 예. 그럼 국가가 그냥 드라이브해서 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도 우리 콩으로 식물성 대체육 원료를 만드는 걸 실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콩의 어떤 우리 콩으로 식물성 대체육을 만들었다라는 브랜드 프리미엄 수요도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비슷한 콩의 맛도 비슷하고 특별할 건 없는데 우리 콩이라는 이유로 비싸게 주고도 사는 소비자들이 있다.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드릴 지금 만한 일이군요. 슬라이드 보시면 파란색은 특별한 산지 표시가 없는 두부고 예. 빨간색은 우리 콩이라고 크게 써놓은 콩이 국산 콩 두부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네. 마트에서도 이렇게 이거 사실상 수입산인데 가리고 있는 거고 국산 콩인데 크게 표기한 건데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산 콩을 사더라고. 예, 국산콩이라고 표시 안 된 두부들 잘 보시면 다 이렇게 미국, 캐나다, 중국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가격 차이가 2배가 넘게 나거든요. 국산 콩이 2배 비싸요? 예, 예. 와, 한국소비자원 발표로 보면 국산 콩 두부가 수입산 콩 두부보다 2.8배 비싸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그런데도 이 마트에 가면 이렇게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성 대체육 만드는 업체들도 아, 우리 콩 대체육 수요도 나중엔 있을 수 있다. 두부를 있을 보면. 수 있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1,000원 차이니까 그냥 국산 콩 사지 10,000원 차이면? 안 살 것 예, 같은데요. 예. 아, 그거는 가격폭을 좁히려는 노력을 나중에도 할 것 같고요. 예. 미국산 콩이 또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게 GMO. GMO 콩을 쓴 거 그래.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가공업체들도 GMO 콩은 안 썼습니다. 뭐 그런 예. 표기를 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예, 그 우리 국산 원료 분리대두 단백 만든 네. 유기영 네. 교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예. 질 좋은 우리 콩을 소비할 생태계는 만들어는 둬야 된다. 음. 뭐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완전히 뭐 지배적인 플레이어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콩을 소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했다. 무조건 우리 콩을 쓰자는 그런 애국주의에서 연구를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 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게 뭐 실제로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또 뭐 단백질로만 만드니까 건강에도 좀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네. 그거로 고기 맛을 내느라고 온갖 첨가제를 넣어서 사실 건강에 더 안 좋아. 그냥 고기 먹는 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예. 진짜로 온갖 거 다 들어간다. 그 스팸 맛 그냥 낼 줄 아냐. 온갖 거 다 넣어야지만 그 맛이 난다. 고기가 아닌데. 차라리 그냥 스팸 먹어라. 차라리 먹어라. 근데 다만 그런 스팸을 먹으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건 있죠. 네. 음. 안 그래도 그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체육이 과연 식물성 대체육이 몸에 좋은 건 맞나요?라는 걸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네. 식품 영양학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콩 원료, 대두 단백 그리고 예. 가공한 것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이제 그 다음에 업체에 넘겨서 후가공할 때 소금과 양념을 많이 치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거봐. 네, 그거는 알색제, 틀린 말이 뭐, 아니고요. 뭐 고기 맛, 향. 뭐. 그렇지. 여러 가지 맵고 색깔도 짜고 내야 되고. 맵고 짜고 색깔도 내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 자체는 사실인데 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식물성 그 원래 고기 진짜 고기는 항생제를 축산 과정에서 많이 넣고 예. 그리고 도축을 해서 가공을 할 때 색깔이나 그 질감을 변화하지 않도록 아질산 나트륨 같은 보존료를 많이 넣는데요. 예. 그러니까 항생제는 기본으로 넣고 키울 때. 그래서 항생제, 보존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식물성 대체육은 물론 후가공 과정에서 소금이나 양념을 많이 치는 건 맞지만 이쪽 앞단은 없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항생제나 이 보존료는 없기 때문에 중장년층 건강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후가공 과정에서 이제 나트륨이 많이 쓰이거나 양념이 많이 쓰인 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꽃등심 사 먹으면 돼요. 그거 가공할 거 없고 그냥 바로 구우면 스팸 먹지 말고. 그래, 스팸이나 소세지 이런 거 드지 마시고 어. 그냥 한우 먹읍시다. 한우. 그러면 가공도 할 필요 없고 맛있고 그냥 그렇잖아. 소가 불쌍했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고 제가 식품영양 교수한테 들었는데 예. 식물성 대체육이 무조건 다 좋다는 거 아니고요. 네. 찬양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그 철분이나 무기질 같은 게 좀 고기 특유의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성장기 아이들한테. 청소년들은 고기를 적절하게 섭취를 하고 우리 그 성인병이나 이런 데 시달리는 중장년층들은 성장 다 끝났으면 예, 알아서 중장년층들은 자제하고. 적절히 식물성 대체육을 좀 소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배양육 그거는 어쨌든 소를 죽이지 않고서도 고기를 먹는 거니까 예, 예. 맛도 거의 비슷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맛도 비슷하고 그 비싸대잖아요. 그 배양을 실험실에서 하는 거. 키워야 되니까 그냥 풀맥에서 키우고 도살을 하는 게 맞지. 차라리 쉽지. 그냥 세포를 떼어다가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건 너무 비싸다. 어렵다. 아직 초기 단계인 게 맞습니다. 제가 음. 하나 슬라이드를 보시면 소개시켜드릴 연구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연세대 홍진기 교수가 만든
미티 라이스 쇠고기 쌀이라는 게 오, 뭐예요? 이상해. 와. 학술지에 실리고 이렇게 BBC의 기사도 났습니다. 쌀인데 쇠고기예요? 예, 쌀인데 쇠고기인데요. 이렇게 와. 배양해서 쌀에다가 쇠고기 세포를 입혀가지고 쌀에다가? 예, 쌀에다가 어. 예, 키운 건데요. 원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쌀을 밭 같은 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쌀을 놓고 예. 쌀을 코팅을 한 다음에 아. 젤라틴을 코팅한 다음에 그 젤라틴 코팅 위에 쇠고기 소고기를 넣어요? 세포를 딱 놓은 다음에 11일 정도 배양을 하면 이렇게 분홍색의 소고기밥이네. 소고기밥. 쇠고기 쌀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렇게 학술지에 야, 저 발표도 하고 영양학적으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야. 적절히 섞여 있는 예. 그런 거겠네. 그냥 밥해서 꽃등심이랑 먹으면 되는데 왜 예. 값도 저게 싸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 2월에 나왔는데 예. 당연히 첫 질문은 다들 그렇듯이 맛이 어떠냐. 맛이 어때? 예, 그렇죠. 그게 질문이 음. 많이 나왔고요. 예. 저도 홍 교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 슬라이드 보시면 야. 쇠고기 쌀의 맛은 버터 향이 약간 나는 정도의 쌀 맛이다. 쇠고기 쇠고기 맛은 안 난다. 아. 예. 그래서 쇠고기 맛은 왜 안 나나요? 그치. 제가 물어봤더니 쇠고기 맛이라는 게 고기 맛이라는 게 지방, 단백질, 철분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피맛이지 피맛. 피맛도 좀 나고 그 철분. 지방 맛도 기름 맛이 고소하게 나. 나고 어. 그렇게 혼합된 맛이 고기 맛인데 음. 이것은 이제 단백질만 강화한 쇠고기 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향 정도 나는 거지. 그러니까 고기 맛이 나진 않는다. 식물성 콩으로 고기 맛을 내려면 뭘 얼마나 많이 넣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원래 저 말이 맞을 것 같아. 지방도 있고 촬영 피맛도 네. 있어야 고기 맛이 나는 거지. 그게 단백질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네. 네, 각자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예. 우리가 이제 돼지, 소 이런 거 사실은 도살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네. 느낌도 그렇고 개들도 안 좋을 거고 살면 뭐 수십 년을 사는 친구들이 예. 우리는 그냥 뭐 한 1, 2년 안에 다 죽이니까 우리가 다식물성 고기를 먹는다 쳐요. 네. 그러면 그들을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죠? 어. 그럼 그들은 아무도 기르지 않을 거고 그럼 그냥 자체적으로 개체 수가 줄겠죠. 늙어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네. 멸종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한우를 뭐 돌아다니면 그냥 쥐가 풀 뜯어 먹다가 죽는 거지 뭐 잘 번식을 하겠어요? 그럼 그들은 멸종하는 건데 그들은 그냥 삼겹살의 고기가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타연하고 사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냥 멸종되는 걸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 좀 해주고 싶으면 네.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게 그들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소의 유전자의 입장과 소 개체의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소의 유전자 입장에서는 괴로움이 없잖아. 나는 유전자는 계속 종족을 번식하는 게 유전자 단위 입장에서 보면 그 확장 전략이 맞는데 인간한테 먹히더라도 계속 커지는 게 유전자가 계속 대를 이어서 가는 방식인데 도살당하는 소 입장에서는 괴롭지. 그러면 소가 약간의 이성을 갖는다면 이제 소 고기로 길러지기 위해서 이제 팜 농장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네. 송아지가 자라나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막 가시네. 그래서 본단 말이지. 근데 그 송아지도 사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애를 하고 송아지를 낳으려고 할까 아니면 에이 이러면 안 돼. 라고 안 낳을까? 뭐 안 나을까? 이건 뭐 이성적으로는 안 나아야 되지만 그래서 유전자가 나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유전자에 따라서. 그게 리차드 도킨슨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제가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딴 얘기로 갔네. 아무튼 대체육 시장이 아무튼 그렇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켜드리면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예, 우유도 이렇게 곡물로 아몬드나 뭐 오트나 이런 곡물에서 뽑아낸 예. 그런 음료들이 완전히 대세가 될 거다라고 저번에 1년 전에 언더스탠딩에 나오신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가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한 30% 이상 그 우유 대체 곡물 음료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네. 저 캘리포니아 프리미엄 아몬드는 저희 딸은 저것만 사 먹습니다. 왜? 우유를 안 먹고 저걸 먹더라고.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소하고 뭐 괜찮아.
또 우유가 원래 좀 소화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저런 사람들도 곡물 있고. 음료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소의 뭐를 뺏어 먹지 말자. 우유는 송아지를 위해서 엄마 소가 만드는 거지. 예. 사람 먹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아몬드 즙이나 짜서 먹자. 그런 알겠습니다. 거라는 거죠. 네. 자, 대체육시장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 그냥. 이게 막 그러게요. 굽는 거구나 이렇게 구워서 넣어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예, 돌리면서 고온 과압을 약간 소세지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군요 느낌이. 스크류로 돌리면서 고온 과압을 가해서 굽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걸로. 우유와 관련해서는 질문 하나 드리려고 이것도 그냥 뭐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인데 예. 선진국은 우유를 안 먹고 아몬드 즙을 먹어도 괜찮잖아요. 단백질 여기저기 먹을 거 많으니까. 네. 그런데 저소득 국가에서는 우유를 먹어야 그게 단백질의 보충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선진국 국가에서 동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는 우유를 먹지 말고 축산업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우유를 안 짜기 시작하면 이제 축산업의 그 산업 규모는 줄어들 것이고 예.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안 생길 것이고 그러면 우유값이 비쌀 것이고 그러면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은 우유를 못 먹게 될 거거든요. 예, 예. 선진국에서는 마음은 편해지는데 우리는 소의 우유를 뺏어 먹지 않아. 이제는 그리고 우유는 괜찮아. 아몬드 즙 짜서 먹고 있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다른 국민들은 우유를 못 먹고 분유를 못 먹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저소득 국가에서는 뭐 예를 들어 국가에서 뭐 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걸 그렇게 줄 해서 수 있으면 저소득 국가가 아니겠죠? 뭐 생각을 말씀하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냥 네. 궁금해서 어.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네. 가고는 있는데 그게 혹시 다른 사이드 이펙트는 없을까? 사이드 임팩트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사이드 그럼 임팩트는 있어도 있겠죠. 괜찮나? 있어도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뭐 보완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앞으로 국제 식량 농업기구 같은 데서 전망하기로는 한 20년 후에는 네. 진짜 고기 40%, 음. 뭐 배양육이 됐던 식물성 대체육이 됐던 60% 이렇게 차지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고기는 그렇고 우유도 2% 말씀처럼 이제 비율이 변화해 갈 텐데 네. 그럼 그런 과정에서 뭐 산업도 희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 축산 관련 산업은 굉장히 뭐 폐업하거나 그런 데가 있을 거고 또 또 반대로 어떤 식물성 대체육이나 배양육 만드는 업체들 흥할 거고 그런 그 산업단에서의 그렇겠죠? 흥함고 뭐 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2% 말씀대로 뭐 저소득 국가는 뭐 그거에 적응하지 못해서 네. 피해를 보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 쌀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네. 쌀농가들은 이제 일이 없어질 테고 다 몰락할 텐데 그것도 뭐 고민거리겠죠? 예. 채팅창에서 할까요? 백종원 기자도 드디어 나왔는군요. 고마해라 입으로. 아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 쌀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어. 라고 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이제 농민들 생각하면 그러지 말자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어떤 답이 거는 답이 어디 인공은 있겠습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네. 그 판단을 어떻게 할까? 그냥 괜한 시비? 알겠습니다. 네. 예, 답이 없죠, 뭐 그건. 자, 백정원 기자님 네.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